2025년 세계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 대만 갈등까지. 하지만 이 상황이 뜻밖에도 이 산업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방위 산업, 즉 방산 시장입니다. 2023년 2조 1000억 달러 규모였던 이 시장은 2024년 2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이후엔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이 뒤를 잇고 있고 한국도 세계 10위권 방산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군사비를 9,233억 달러로 증액했고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도 국방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각국은 전쟁 억제가 아닌 실전 대응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미국에선 노스럽 그루먼, 트랜스다임, L3 해리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한국도 KAI, LLG-넥스원, 하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방산 시장, 지금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략 산업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지정학적 불안 속의 고속 성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2025년 세계 방산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24년 세계 군사 지출은 22조 4,400억 달러로요. 이게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무려 3경 601조 4,280억입니다. 말로 하기도 어려운데 22조 4,400억 달러를 하나로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3경 601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전 세계가 군사 지출에 무지막지한 돈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은요 무려 56건으로 이 부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은요 현재 연평균 5.4%씩 성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거를 보면서 제3의 방산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번은 9.11 테러 아시죠? 다들 기억나시죠? 9.11 테러 그리고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전문가들이 방산의 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제3의 방산 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방산국이지만 예산 증가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걸 보시면 미국의 2020년도 국방 예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860%였어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865.2%.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를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0.6%밖에 증가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캐나다랑 일본, 폴란드를 한번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5.4%, 그리고 여기 밑에 네덜란드 78.7%, 그리고 유럽 쪽에 이 폴란드가 보시면 유럽 안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많이 국방 예산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자체가 134.5%로 어마무시하게 이 국방 예산을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가시면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대만은 46%, 28% 요 정도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렸고 중동 쪽에 보시면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국방 예산을 52.3% 증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는요. 미국 중심의 단극 구조에서 이제 다극화된 군사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에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1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글로벌로 따져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계 무기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체가 이 방산 수출의 핵심 수출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무기 수출의 약 한 31%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호주가 좀 주요 고객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요. 이 AI와 요 첨단 기술, 이제 우리 항상 일상 속에서 요새 많이 들으시죠? AI, 그리고 요 첨단 기술, 얘네들이 이제 주도하는 방산 시장이 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기술 없이는 이제 방산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시대로 좀 접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요, 방산업 종사자 81%가 AI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예산 중에 R&D에 1,438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안보 AI에 14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병력 훈련, 무기 시뮬레이션까지 가상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러한 속도에 발맞춰서 우리도 AI와 이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접목시켜가지고 이 방산 시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방산 산업은 기술, 정치,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초국가적 산업 생태계로 진화 중이다. 그래서 한국이 기술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산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방산 관련주 하면은 4대장이 있습니다. 4대장.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만 5천 원대 다시 올라왔어요. 자, 98만 7천 원까지 고점을 찍어줬다가 얘가 요렇게 조정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파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91만 5천 원대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말 깡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매출액 자체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년도에 5조 정도 매출을 냈어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보면 5조, 7조, 뭐 23년도 7조 8전 이렇게 찍다가 24년도에 들어와서는 얘가 매출이 이제 11조를 기록을 해줬어요. 11조.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나타내줬다. 그런데 올해 컨센서스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11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가 넘죠. 이 매출액이 올해 컨센서스가 26조입니다. 26조. 그리고 내년 같은 컨센서스 보시면 29조입니다. 그리고 27년도 32조. 자, 30조대 매출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주가만 사실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야 금구야, 사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25년도, 26년도, 27년도, 뭐 28년도 컨센서스까지 다 뭐냐, 주가에 다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미래에 이 거의 뭐 예시를 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미래 매출 그리고 미래 실적까지 끌어와서 어떻게 되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 미래 매출 실적이 남아 있다라고 봐요. 제가 영상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한국 혼자서, 자, 그냥 한국 혼자서 국방비를 뭐예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체에서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에서 국방비 예산을 모두 다 뭐예요? 증액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유럽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 국방 예산 니들 스스로 더 올려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요. 3년 4년 안에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한 해 한 해 1년 지나갈수록 1년 지나갈수록 뭐냐? 국방비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매출을 지금 보이는 매출을 여기다 끌어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남은 매출과 실적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국방비가 보통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작게는 1000단위에서 막 조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게 국방비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는 뭡니까? 에코프로는 사실 뭐 27년도, 28년도까지의 매출 끌어와서 주가 끌어올려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바닥으로 그냥 찍어버렸죠, 주가가. 하지만 얘네 방산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과 플러스 매출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올해 있죠. 특히 25년도에 방산 애들이 눌림을 준다? 눌림 준다? 이럴 땐 뭐냐? 매수하셔야 됩니다. 눌림을 줄 때. 왜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제가 첫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전 세계 나라들의 국방 예산을 말씀드렸죠. 국방 예산. 국방 증액.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교체. 이게 정말 좀 크다. 왜냐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를 5천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5천의 시대. 자, 이거는 그냥 저의 가설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얘네들이 이 국민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자기한테 태클을 안 겁니다. 태클을 안 걸어. 쉽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이유 자체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이 주식 시장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코스닥은 잘 안 가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업종 종합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지금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 보시면 4월 9일 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9일 날 2284포인트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런데 현재는요. 320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여러분들 단 3개월 만에요. 이 주식시장이 3개월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어요. 1000포인트. 제가 이거 코스피 차트를 좀 멀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다시 여기입니다. 코로나 요때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요때 있죠. 요때 요렇게 올라갔거든요. 1439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갔어요. 코스피가. 그런데 현재 지금 3200포인트까지 찍어주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2200포인트 자리에서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일들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 5천이라는 이 시대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코스피 5천. 그러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은 현저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현저히 올라가지 않았다. 이 637포인트에서 827포인트. 몇백 포인트 안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지금 뭐 10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쪽이 많거든요. 코스피에 속해 있는 애들. 시총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LRG 넥슨 보여드릴게요. LRG 넥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현재 지금 보시면 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는 이 방산 관련주 애들은 틈틈이 담아 두셔야 된다. 현대 로텐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숨고르기를. 왜? 얘도 하염없이 올라와줬습니다. 하염없이 올라와줬고 현재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셔야 된다. 이런 상승 파동이 크게 올 때 올라타는 것보다요. 이럴 때 막 급하게 매매를 할 때보다는 요런 숨쉬기 구간에서 숨 돌리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 가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 얘도 요렇게 계속해서 파동을 그려내면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숨 돌릴 때 하나하나씩 모아 가셔라.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